클래스 상속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동작을 하는 서로 다른 객체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포괄적 행위나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경우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서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서로 다른 종류의 객체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혹은 조작이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모든 객체들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클래스만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열도 오브젝트이고 원도 오브젝트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든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가 문자열 객체인지 원 객체인지 식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고, 설사 잘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이 굉장히 좀 조잡해질 수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객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개별적인 클래스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다만 비슷한 동작을 하는 서로 다른 객체들을 각각 독립적인 클래스로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비슷한 구문들을 반복적으로 작성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중복 코드를 다수 작성해주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렇게 작성되어진 클래스들 간에 어떤 공통된 한 부분들이 수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클래스에 대한 정의들을 일일이 수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가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성되어진 클래스들은 개별적인 클래스이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허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A라는 객체를 위한 클래스와 B라는 객체를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클래스 A를 작성한 프로그래머와 클래스 B를 작성한 프로그래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 서로 합의해서 공통의 행위들은 공통의 메서드를 통해서 표현하기로 했는데 둘 중에 어떤 한 프로그래머가 의무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식별자를 갖는 멤버 함수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컴파일 타임 때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작성되어진 클래스에 대해서 공통의 행위이지만 서로 다른 멤버 함수를 통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단점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타입이다 보니까 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들을 단 하나의 배열로 묶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배열이다라는 것은 같은 타입의 요소들의 집합이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타입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의 배열로 묶을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독립적인 클래스로 만들 때는 너무 사용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수 있고 비효율적인데 반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표현하다 보면 각각의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모호해질 수 있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치 독립적인 클래스를 작성한 것처럼 개별적인 클래스를 정의하되 그 정의되어진 개별적인 클래스 안에 반복적인 코드 작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또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독립적인 클래스이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클래스 상속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이 클래스 상속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클래스가 갖는 일부 속성이나 행위를 다른 새로운 클래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맺는 그런 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 객체 지향 언어의 5가지 특징들, 추상화, 캡슐화, 정보 운익, 그리고 클래스 상속, 그리고 다형성, 이런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클래스를 정의할 때 제공되어지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저 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만 정의하게 되어지면 그 클래스의 멤버를 그대로 내 멤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더불어서 그렇게 새롭게 정의되어진 클래스엔 새로운 멤버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멤버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상속을 비유로 들어본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상속해준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줬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내가 일해서 벌지 않은 돈일지라도 부모님이 일해서 번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나는 부모님이 물려준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학교 뒤에 있는 조그만한 야산을 상속을 해주었는데 내가 봤더니 그 야산이 그렇게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팔아버려서 뭐 현금화해서 뭐 주식이나 혹은 적금이나 같은 다른 재산 수단으로 변형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을 해서 빠르게 새로운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상속을 해준 기존의 검증된 코드를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여러 개의 파생 클래스들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공통된 부분에 대한 코드를 하나의 클래스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라든가 혹은 유지 보수하기 좋은 구조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더불어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상속이라는 이점이 오로지 기존에 작성한 소스 코드를 재사용한다라는 이점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오늘날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쩌면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한다라는 그 자체보다는 기존의 코드를 재사용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현재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다수의 클래스들 간에 공통의 규약을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특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통의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클래스들로 만들어진 객체들 간에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동일한 동작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서 그 클래스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머로 하여금 서로 다른 클래스이지만 그 클래스들 간의 부모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는 좀 더 간결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존재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라는 접근 방법도 물론 유용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클래스들을 이 상속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해 나감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진 각 객체들 간의 동작이나 특성을 통일성 있게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유지 보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다양한 학생 객체들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항상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이 뭐였어요? 그 객체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가정하기를 이 학생 객체는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의 회원 명부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우리 연합 동아리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함께 참여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고등학생들에 대한 정보들을 각각 기술을 하기 위해서 소위 대학생 클래스 객체와 고등학생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공통점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생 클래스를 하나 정의한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고등학생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다르니까 두 부류의 학생들을 위해서 별개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봤더니 이 두 종류의 학생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학생들에 대한 공통점을 모아서 하나 새로 뽑아내요. 두 클래스의 공통 분모를 담고 있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이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대학생 클래스 혹은 고등학생 클래스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굳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공통점인 부분들을 대학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기술하고 고등학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도 따로 기술할 필요 없이 그저 스튜던트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클래스로부터 파생받아서 대학생 클래스와 고등학생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저 각각의 특정 학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는 일반화되어진 학생에서는 없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만 기술해 줌으로써 빠르고 편하게 학생을 대학생으로 혹은 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자 했을 때 항상 상속관계를 정의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해당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클래스 사이에 이즈와 관계, 즉 모모 중에 하나인 관계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모 중에 하나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만 상속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학생 클래스와 대학생 클래스 혹은 학생 클래스와 고등학생 클래스 사이에는 상속을 통해서 만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저 관계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대학생은 학생 중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유효한 표현인가 살펴봤을 때 대학생은 학생 중에 하나 맞는 거잖아요. 어떤 학생이라는 부류의 한 부분 집합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대학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클래스는 다시 사람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보면 학생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따라서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학생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학생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 클래스 혹은 고등학생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상속 관계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 이저 관계를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학생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라는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속을 적용해서 클래스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두 클래스 사이에 모모 중에 하나인 관계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두 클래스의 관계가 모모 중에 하나인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클래스 상속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두 클래스가 갖는 관계 중에 또 다른 것을 보면 해저 관계, 즉 무엇을 갖는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해저 관계를 갖는 두 클래스는 보통 포함 관계로 표현되어져서 하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객체를 멤버로 갖는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 해저 관계를 갖는 두 클래스를 상속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 명부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원 명부가 학생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소위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학생 회원 명부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클래스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 나름 상속에 대한 얘기들을
또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회원 명부를 만들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소위 회원 명부가 학생 정보 중에 하나인가 혹은 학생 정보가 회원 명부 중에 하나인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회원 명부는 학생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인 것이지 회원 명부가 학생 정보도 아니고 학생 정보가 회원 명부도 아닌 그런 특징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클래스가 포함 관계로 표현되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 객체로 두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 두 클래스 간의 상호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서 하나의 클래스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소위 학생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회원 명부 클래스 쪽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학생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저 관계를 갖고 있는 두 클래스는 절대 상속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가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위 클래스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거꾸로 된 화살표, 즉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표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고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보통 부모 클래스라고 불려주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내 자식 클래스들에게 물려주는 클래스를 일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부모 클래스, 패런트 클래스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서 우리 C++에서는 베이스 클래스 혹은 기반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슈퍼 클래스 혹은 상위 클래스라고 더 자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상위 클래스로부터 멤버들을 상속받아서 새로 만들어진 소위 자식 클래스라고 불려지는 클래스는 C++에서 보통 derived 클래스 혹은 파생 클래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상위 클래스 아래쪽에 있다라는 의미로 하위 클래스 혹은 서브 클래스라는 표현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져요. 그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그 클래스들을 부르는 명칭에 대한 차이일 뿐 그 개념적인 의미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것 확인해 두기 바라고, 이후 우리는 기반 클래스, 파생 클래스라는 표현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의 파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를 파생시킬 기반 클래스를 지정하게 되어지고, 그 경우 그 기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들을, 프라이빗 멤버까지 포함해서 모든 멤버들을 파생 클래스는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멤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기반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에서는 기반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상속받지만 직접 접근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기반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액세스 멤버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줘야 한다라는 점은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다음의 클래스들을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를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 같은 클래스를 만들 때 중간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는 생략하고 펄슨을 상속받아서 대학생 클래스 혹은 고등학생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좀 더 구체화되어진 형태로 보면 현재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어떤 임의의 한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이와 이름이라는 속성들을 저장을 하고 너 이름이 뭐냐, 너 몇 살이냐 라는 메서드들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라고 했을 때, 자, person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과 모든 메서드를 기본적으로 내가 물려받도록 하되, person에는 없지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전공명이라는 속성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더불어서 추가의 메서드, 너 누구냐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2개의 멤버 변수와 2개의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에는 3개의 멤버 변수와 3개의 메서드를 갖고 있되, 이 person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분들은
대학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상속 관계만 기술하면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상속이 갖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클래스 상속을 왜 하는지,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를 했었고, 더불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자 했을 때 상속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클래스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적으로 어떻게 상속을 표현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공통의 행위이지만 서로 다른 멤버 함수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하죠. 자신만의 식별자를 갖는 멤버 함수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